안녕하세요. 대형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데프컨 쪼꼬과장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께 친근하고 재미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타이틀을 한번 바꿔봤는데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제 영상과 함께 다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프랜차이즈를 무엇 때문에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돈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프랜차이즈도 기본적으로는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돈이 되지 않는다면 프랜차이즈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많은 점주님들이 정작 본인의 매장에서 얼마의 돈이 남는지를 알지는 못하시고 오히려 운영에만 급급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익의 개념부터 정리를 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이시거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우선 손익의 정의를 네이버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전적 정의는 굉장히 쉽습니다. 손해와 이익을 아울러 이루는 말, 이게 바로 손익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손해와 이익이 줄임말이에요. 특정한 자본이 투자가 되었을 때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이익이고요,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면 손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번 돈이 쓴 돈보다 크면 이익이고요, 번 돈이 쓴 돈보다 적으면 손해겠죠. 참 쉽죠? 손익이라는 말은 쉬운데 손익 관리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계정의 문제 때문이에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은 계정이 하나거든요. 바로 매출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비용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원가 있죠, 임차료 있죠, 인건비 있죠, 여기에 뭐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소비자 감촉비 등등등 벌어들이는 돈은 하나인데 쓰는 돈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이러한 비용들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손익이 나오니까 손익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손익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관리 시점 차이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매출은 언제 발생하냐면 고객이 신용카드건 현금결제건 결제를 하는 그 순간에 바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언제 얼마만큼의 매출이 발생했는지를 실시간으로 즉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용은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내가 얼마의 비용을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원가는 주문을 할 때마다 발생하긴 하지만 재고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그리고 판매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의 인건비 급여를 다음 달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임차료 같은 비용은 한 달치를 성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험료 같은 비용은 1년치를 한 번에 내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을 12개월로 쪼개서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내가 얼마의 비용을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각 비용의 항목마다 각각의 특성을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익관리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몰라 복잡해. 많이 팔리면 많이 남는 거지 뭐. 네,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만큼 손익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제 경험담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가족 중에 한 분이 창업을 하려고 꽈배기 브랜드를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브랜드를 여러 개 알아보는 와중에 가맹본부의 본부장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나름 프랜차이즈 업계에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원가율은 몇 프로 정도 나오나요? 라고 물었더니 나는 가맹점의 매출은 관리 안 해 잘 모르겠고요. 저기 어디 점포의 점주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전화해서 그 점주님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점주님 혹시 원가율은 몇 % 정도 나오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저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많이 팔면 많이 남아요. 당연하죠. 많이 팔면 많이 남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좋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계셔서 손익을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장사가 잘 될 때는 손익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관리도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뭐야, 왜 남는 게 없지? 통장에 잔고가 없어?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해서 관리를 하려고 해봤자 이미 시기는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손익은 평소에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만 매출이 하락하거나 수익이 줄어들었을 때 분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 점포에서는 손익 관리를 위해서 손익 계산서라는 거를 반드시 하나씩 만들어서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바로 여러분의 성적표거든요. 학교 다니실 때 성적표 받아오셨죠? 기분이 어떠셨나요? 썩 유쾌하지만은 않으셨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성적표를 학교에서는 매 주기별로 보내줬거든요. 학기 중간에 한 번, 학기 말에 한 번, 최소 4번 이상은 보내줬던 것 같거든요. 그죠? 그것도 아주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국어는 몇 등, 영어는 몇 등, 수학은 몇 등, 뭐 과학은 몇 등, 다 이렇게 나눠서 알려줘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스트레스 받고. 이걸 또 부모님 사인까지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 사인을 기가 막히게 그리거든요. 학교에서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괴감 들라고? 학교는 성적표라는 걸 통해서 학생들의 현 위치를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금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인지, 대학을 가게 되면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어떤 학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가이드를 전부 다 성적표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걸 부모님과 잘 상의해보라는 의미로 부모님의 사인까지 받아오도록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성적표 없이 고등학교 3년 동안 내내 주구장창 공부만 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우리의 매장의 성적표이거든요. 우리 매장의 경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의 매출은 성장하고 있는지, 손익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매장의 비용이 어디선가 새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점검하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의 역할이거든요. 이러한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매장에서는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을 합니다.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더 하실 것인지, 아니면 매장에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양도양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폐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추가로 하나 더 출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이러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손익계산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모든 기업의 목적은 이익 창출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그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늘은 손익의 개념과 함께 손익계산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떠세요? 손익계산서가 왜 필요한지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러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상 대형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데프콘 쪼꼬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